자, 경우의 수, 순열 조합, 개념 먼저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6명 중에서 서로 다른 6명, A, B, C, D, E, F, 6명 중에 4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을 한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4자리를 뽑겠다는 거죠. 근데 이 4자리는 다 의미가 달라요. 자, 첫 번째 자리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마지막 자리가 가장 안 좋은 거죠. 이 4자리가 다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4자리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을 한다.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각 자리에 명칭이 있다. 또는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런 식으로 각 자리가 다 다를 때는 6개 중에 4개를 뽑아 순서 있게 나열한다. 6P4, 6 퍼뮤테이션 4라고 표기를 하고, 자, 계산은 여기 올 사람 6명 중에 1명, 여기 올 사람 5명 중에 1명, 여기 올 사람 4명 중에 1명, 여기 올 사람 나머지 3명 중에 1명을 골라서 넣으면 되죠. 자, 그래서 계산 방법은 6, 5, 4, 3. 6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4개를 곱하면 돼요. 자, 그러면 6 퍼뮤테이션 6은 6명 중에 6명을 다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을 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올 사람 이 6명 중에 1명을 뽑아서 넣겠죠. 그러면 여기 누군가가 들어갔을 테니까 여기 올 사람은 그 1명을 제외하고 5명 중에 1명.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6, 5, 4, 3, 2, 1. 6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6개가 쭈르륵 곱해지는 거. 6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4개가 쭈르륵 곱해지는 거. 자,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럼 6, C, 4. 얘는 6개 중에 4개를 그냥 뽑기만 하면 돼요. 그냥 순서는 상관없고 4개를 그냥 뽑는 데요. 자, 뽑아서 막 이렇게 주머니에 그냥 넣고 흔들어. 뭐 이러면은 순서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4개를 어떻게 뽑냐? 일단은 6개 중에 4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을 하는데 A, B, C, D가 이렇게 오나 B, A, D, C가 오나 이거는 사실 순서를 따지면 첫 번째 누가 오냐가 서로 다른 경우겠지만 4개를 몽딱 뽑아버려. 그러면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를 한 바구니에 넣고 흔들면 이건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6개 중에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을 해내. 일렬로 나열을 해. 근데 그 일렬로 나열한 거 몇 개가 일렬로 나열되어 있어요? 4개가 일렬로 나열돼 있죠.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 이게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나머지 하나. 그래서 이 4개가 일렬로 나열된 게 의미가 없으니까 4, 3, 2, 1.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한 경우를 나눠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6개 중에 4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을 한 다음에 이 4개가 순서가 의미 없으니까 4개를 순서 있게 나열한 경우를 나눠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 나온 형태를 지금 일반화해서 공식처럼 만들어 볼게요.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택해서 순서 있게 나열하는 방법은 n부터 시작해서 그거보다 하나 작은 거, 그거보다 하나 작은 거, 뜨드드득. 그래서 언제까지 곱하냐? 이렇게 개수가 r개만큼 될 때까지 곱한다. 그러니까 4개를 쭈르륵 곱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 개는 어떻게 되냐? n-r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개수가 r-1개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n-r-1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야 첫 한 개, 두 개, 세 개, r-1개 요렇게 r-1개에서 요렇게 하나의 항을 더하니까 r개 이렇게 나왔죠. 자, 그리고 요거 m, p, n은 어떻게 되냐? m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뜨뜨뜨뜨 곱해서 2 곱하기 1까지 곱한다. 자, 그럼 n, c, r은 어떻게 되냐? n 콤비네이션 r은 어떻게 되냐? n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r개를 일단 곱해요. r개를 일단은 곱해요. 근데 그 r개가 순서 있게 나열된 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죠. 자, 요거를 내가
어떤 또 다른 새로운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볼게요. 자, 6P6은 6 퍼뮤테이션 6은 65431 6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1까지 곱하는 거예요. 자, MPN은 N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1까지 곱하는 거야. 요거를 너무너무 기니까 M 팩토리얼이라고 새로운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게요. 자, 그러면 얘도 나도 팩토리얼을 사용해서 나타내 달래요. 그럼 얘를 어떻게 팩토리얼을 사용해서 나타내냐? 자, 얘는 6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얘는 6 팩토리얼 이렇게 했어요. 근데 6 팩토리얼은 뭐예요? 65431이죠. 6543, 6543 이거잖아요. 근데 6 팩토리얼을 하면 65431 여기까지 곱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얘는 없어져야 될 거죠. 자, 6P4를 하려면 얘는 없어져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없어지냐? 나누기 2 곱하기 1을 하면 이렇게 약분돼서 6P4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나누기 2 팩토리얼을 하면 되겠다. 근데 이 2 팩토리얼은 어떻게 나온 거냐? 6개에서 4개를 빼서 2 팩토리얼 나온 거죠. 자, 이 6에서 4를 빼서 6에서 4를 빼서 이 2 팩토리얼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팩토리얼을 사용해서 나타내고자 한다면 m 팩토리얼 나누기 너무 많이 곱했죠? m-r 팩토리얼 해서 나머지 뒤에 부분은 약분을 시켜 소거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NCR은 어떻게 되냐? 얘는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해서 순서 있게 나열을 했는데 그 r개의 순서를 의미 없게 만든다. 이렇게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근데 NPR은 이런 형태로 팩토리얼을 사용해서 나타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얘가 대신해서 들어가면 NCR도 팩토리얼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n 팩토리얼 나누기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그렇게 해서 요렇게가 NPR이고 NPR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1 요렇게 해서 NCR까지 했어요. 자, 요거는 기본 개념을 일단 정리를 했어요. 다시 정리를 한 거고 자, 계산을 하려면 요런 형태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나중에 증명할 때는 팩토리얼을 사용해야지 증명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 꼭 숙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확인할 사항은 자, 서로 다른 2개에서 5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수 없죠. 어떻게 2개밖에 없는데 5개를 나열해요. 투명인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요거는 조건이 좀 붙네요. 어떤 조건이냐면 이제 자 0보다 r개는 항상 크거나 같고 그 r개는 n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붙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볼게요. 자 마플 시너지 조합 190쪽부터 자 학생들 질문 많은 것부터 1116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10x 제곱 마이너스 ncrx 마이너스 3 npr은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3일 때 자연수 nr에 대하여 n 플러스 r의 값을 구하래요. 자, 얘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x제곱의 개수, x 1차항의 개수, 얘는 그 자체가 상수항 이렇게 되죠. 자, 근데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나왔어요. 뭐 하면 좋을까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 요거를 사용하자.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예분의 예 마이너스 10분의 마이너스 NCR 이렇게 되죠. 그럼 마마는 뿔뿔이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요 10을 이렇게 이항해서 곱해 볼게요. 그럼 요거 자체는 지금 1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10이 되고 10은 NCR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n도 모르고 r도 모르는 상태니까 이렇게 일단 놔두고 두근의 곱을 해볼게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6, 두근의 곱은 예분의 예 10분의 마이너스 3 곱하기 NPR. 그러면 NPR은
요거를 역수 취해서 넘어가서 곱해주죠. 그러면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얘는 뿔뿔 3, 2, 6, 2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NPR은 20. 자,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두 식을 갖고 올 수 있겠네요. 자, 근데 NPR은 뭐라 그랬어요? NPR은 자, 아까 개념에서 NC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해서 나열을 일단 한 다음에 그 R개가 나열된 게 의미가 없으니까 R 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랬어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저 NPR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한 다음에 그 R개를 순서 있게 나열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식은 똑같은 식이죠. 자, 얘를 이렇게 곱하면 이항에서 곱하면 아래식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관계, 그럼 두 개 관계의 관한 식은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어차피 똑같은 식이니까 나는 요 식을 한번 이용해서 각각 대입을 해볼게요. NPR은 20이야. NCR은 10이야. 그럼 곱하기 R 팩토리얼. R 팩토리얼이 얼마라는 거예요? 2라는 거죠. 자, 그러면 R은 뭐예요? 2 이렇게 됐죠. 자, R이 2니까 NP2는 이렇게 할 수 있죠. R 자리에 2를 넣었어요. 자, 그러면 n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두 개가 곱해지는 거죠. n, n-1. 근데 그게 얼마래요? 20이죠. 얘가 20이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 곱해서 20 되는 거, 하나 차이 나는 거, 하나 차이 나는데 두 개 곱해서 20 되는 거는 4, 5, 20이겠죠. 그래서 n 값은 5. 그러므로 R 플러스 N은 7. 그래서 답은 3번. 자, 근데 요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니까 2.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 4 팩토리얼은 4, 3, 2, 1 곱하는 거예요. 근데 3, 2, 1, 3, 2, 1 차례대로 곱한 게 뭐예요? 3 팩토리얼이죠. 자, 그러면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3 팩토리얼 6이었으니까 4, 6, 24. 5팩은 5 곱하기 4팩이죠. 5 곱하기 4팩. 그럼 얼마예요? 120. 6팩은 얼마예요? 6 곱하기 5팩토리얼. 그러면 720. 이 정도는 많이 쓰니까 쓰다 보면 외워지기도 하고 외워서 사용을 해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124번. 1124번. 5명의 이름이 각각 적힌 카드가 있다. 그러니까 요 라지 A, B, C, D, E는 지금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얘의 이름이 적힌 카드를 A라고 할게요. 이렇게 B, 이렇게 C, D, E. 자, 근데 경우에도 순열 조합을 잘 하려면 선생님이 푸는 것처럼 이렇게 먼저 글을 읽고 그거를 그림으로 만들어서 내 식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글을 계속 읽고 글 자체에서 바로 식을 구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익숙했을 때 하는 건데 글을 읽고도 식이 바로 안 나온다. 그럼 무조건 그림을 그려봐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네모칸까지 치고 막 이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사람이 5명이야? 그 5명의 이름이 적힌 카드야? 그럼 A, B, C, D, E. 요거는 이제 이름 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가 이제 섞었는데 이 5명 중에 두 명만 자기 이름이 적힌 카드를 받는데요. 그럼 2명은 자기 이름이 적힌 카드를 받고 나머지 3명은 다른 사람 이름이 적힌 카드를 받는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먼저 5명한테 이제 전체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자기 이름이 적힌 카드를 받을 사람 2명만 뽑을게요. 자, 2명만.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 5명 중에 2명만 뽑을게요. 왜냐면 내가 자기 이름을 적힌 카드를 순서 있게 배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B씨, 저는 제 이름 적힌 카드 받을래요. 그러면 이렇게 2명을 뽑으면 돼요. 그리고 걔네는 자기 이름 카드 주고 그냥 보내.
이렇게 보내.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요건이 만족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3명이 있죠. 나머지 3명. A, D, E와 이름 카드는 A, D, E가 남았어요. 이거를 다 다른 사람이 이름이 적힌 카드를 나눠주면 돼요. 자, 요거는 뭐예요? 교란 순열이죠. 3명 교란은 2개라고 우리 순열에서 배웠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A한테 D라는 카드를 주거나 E라는 카드를 줄 수 있죠. A는 A, 자기 이름 카드 안 받기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요 카드, 만약에 A가 D를 가졌어. 그러면 카드는 A와 E라는 카드 2개가 남아요. 근데 A, E 이렇게 되면 얘는 자기 카드를 가지니까 E, A 이렇게 갖는 한 케이스 있겠고 또 이번에는 A가 E라는 카드를 가졌어요. A가 E를 가졌어. 그러면 A와 D가 남았죠. 근데 D, A 이렇게 하면 D가 자기 자신의 카드를 갖게 되니까 A, D 요렇게 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세 명이 자기 자신의 것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 그거는 2가지 경우다. 2가지 경우. 요거를 계산하면 5, 4, 2, 1 곱하기 2. 그래서 답은 24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교란순열이라는 거는 뭐 이게 정식 명칭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교란순열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 거를 가져가지 않는 경우예요. 자, 5명이 파티에 초대됐어. 그리고 각각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자, 5명이 선물을 준비해 왔어. 그리고 서로 선물 교환식을 할 건데 자기가 가지고 온 선물은 자기가 안 가지고 가는 경우로 할게요. 당연하죠. 자, 그러면 5명이 각각 서로 다른 거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게 다 교란인 거죠. 자, 그래서 요 교란수를 어떻게 하냐. 수형도를 이용해서 푼다. A가 B, C, D, E를 가져가는 경우, A가 B를 가져간 경우 B는 뭐뭐를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나뭇가지 치기를 해서 수형도를 만들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했어요. 요거는 이제 복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만 사실 외워볼게요. 요거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다 할 줄 아는 상태에서 항상 마지막에 암기가 들어가야 돼요. 3명 교란은 요것처럼 3명이 자기 자신 거를 안 가져가. 3명 교란은 2가지 경우가 있죠. 4명 교란은 9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5명 교란은 44가지인데 11 곱하기 4 그래서 44가지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5명 A, B, C, D, E 근데 뭐 카드는 A, B, C, D, E 이렇게 5개 카드야. 그러면 A 입장에서는 B를 가져갈 수도 있고 D, C, E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A가 B를 가져가면 B는 뭐를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나뭇가지가 총 11개가 나와요. 11가지 경우. 근데 요런 경우도 11가지, 요런 경우도 11가지, 이런 경우도 11가지. 그래서 11 곱하기 4 해서 44가지가 나왔죠. 자, 요거는 반드시 수영도를 해보고 결론을 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2쪽에 1130번. 자, 집합 1, 2, 3, 4, 5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을 2개 선택할 때 여기까지 지금 일단 한 줄하고도 한 줄 정도를 읽었는데 여기서 식이 2개가 나와버려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러는데 자, 반드시 천천히 읽어서 하나 해결하고 그 다음 어구를 읽으라 그랬어요.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요런 집합 있어요. 이런 집합에 부분 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 집합을 2개 선택할 때 그래서 그 두 부분 두 집합 그 선택한 두 집합이 서로 같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문제 나왔어요. 자, 얘의 부분 집합 여기까지 만약에 읽는다면 자, 2의 5제곱 해서 32개가 나오죠. 32개. 근데 만약에 공집합을 제외한다 그러면 여기서 빼기 1 하는 거고.
자, 근데 얘의 부분 집합, 얘의, 얘의 부분 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부분 집합. 여기까지 한다면, 자, 나는 부분 집합을 만들 건데 원소의 개수 두 개만 넣을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요 자리한테 물어봐. 너 누구를 원소로 가지고 올 거야?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뭐 5가 들어갔어. 그럼 얘는 요 5라는 애는 이미 들어왔으니까 이 네 명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여기다가 넣겠죠? 자, 이런 원리로 해서 얘 부분집합 중 원소가 두 개인 부분집합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기만 하면 되죠. 4, 5를 뽑나 5사를 뽑나 집합은 똑같은 집합이니까. 자, 그런 경우는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 그래서 10, 10가지가 되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집합 10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집합이 10개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한대요. 아, 이 10개의 집합 중에서 두 개의 집합만 선택한대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나하나 이해를 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자, 그러면 이 10개 중에서 두 개를 그냥 뽑기만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두 집합이 당연히 서로 다른 거 두 개를 뽑겠죠. 뭐, 요렇게 두 개 뽑는 게 아니라, 얘 뽑았으면, 나머지 한 집합은 이 9개 중에 하나. 그래서 얘는 10 곱하기 9 나누기 그 두 개. 요거를 뽑나, 얘를 뽑나, 순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2 곱하기 1. 그래서 5, 9, 45. 답은 45네요. 자,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에 1131번. 집합 A가 있어요. X는 10 이하의 자연수 조건제시법으로 됐는데 얘가 무한집합이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원소 나열법으로 쭉 나열을 해요. 자, 그래야 한눈에 알아보기 쉬우니까. 그 다음에 얘의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그 부분집합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집합 B를 구하래요. 그 부분집합 B는 어떻게 되냐. 원소의 개수가 5개고 6의 약수를 적어도 2개 이상 포함한대요. 자, 일단은 요거까지는 알았어.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것 같으니까 얘를 좀 분석을 해볼게요. 6의 약수가 뭐죠? 1, 2, 3, 6.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2개 이상이라는 거는 2개만 포함할 수도 있고 이 4개 중에서 3개만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이 4개를 다 가지고 올 수 있고 가지고 와도 되고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요 중에서 두 개를 가져왔다. 근데 나는 총 5개의 원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 중에서 나머지 3개를 추가해야겠죠. 자, 여기서 3개를 가져왔어. 그러면 나머지 것들 중에서 2개를 더 추가해야겠고, 여기서 4개를 다 가지고 와. 그러면 나 5개 원소가 필요하니까 요 나머지 원소들 중에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내가 풀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얘는, 자, 요 중에서 원소를 2개, 여기서 2개, 나머지에서 3개. 그러니까 얘는, 자, 1, 2, 3, 6은, 여기. 요 중에서, 1, 2, 3, 6, 요 중에서는 2개. 나머지에서는 3개. 이렇게 갖고 오는 경우. 그러면 원소가 5개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비집합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의 경우는 끝난 거예요.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4개 중에서 2개를 갖고 오고 아직 요거는 비집합 완성이 안 됐어요. 아직은 2개의 원소밖에 안 가져왔으니까 비집합 완성이 안 됐으면 곱하기로 계속 연결. 자, 그리고 이 4개에서는 2개 갖고 오고 나머지 원소들 몇 개죠? 6개죠? 6개에서는 3개를 갖고 온다. 그래서 이런 한 케이스 이렇게 해서 비집합이 만들어졌어요. 또는 자, 4개 원소에서 3개 그리고 나머지 6개 원소에서 2개 해서 요런 경우 끝났어요. 자, 또는
요 4개의 원소에서 4개를 다 갖고 오고 또는 6개 원소에서 하나를 다 갖고 와. 끝. 자, 요렇게 계산해도 되고 적어도가 나왔다는 거는 이거 이외에 안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세기가 더 편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아닌 경우는 뭔가 2개 이상의 반대는 뭐죠? 2개 이상의 반대는? 자, 요거는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렇게 지워보고 2개 이상의 반대는 2개 이상의 반대는 이 중에서 하나만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 빵개를 가져와도 되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는 안 돼. 이런 거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4개 원소 중에서 하나 가지고 오면 나머지 원소들 중에서는 4개를 갖고 와야 비집합 5개 원소가 완성되죠. 자, 여기서 0개, 하나도 안 갖고 와. 그러면 나머지 원소들 중에서는 5개를 다 가져와야 되겠죠. 네, 이렇게 돼서 만드는 부분집합 B는 안 돼,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본다면, 일단, 비집합, 원소의 개수가 5개인 부분집합을 일단 만들어 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다 했죠? 비집합에 원소 될 사람 10명 중에 하나, 10명 중에 하나, 9명 중에 하나, 일단은 10에 10개, 전체 10개 중에서 5개를 그냥 뽑아. 그러면 부분집합 B, 5개의 원소를 가진 부분집합 B가 완성되죠. 근데 어떤 경우는 안 되냐? 자, 이런 경우 안 되고, 이런 경우 안 된다. 요 4개의 원소 중에서 하나를 뽑고 나머지 6개 원소 중에서 4개 뽑는 경우 안 된다. 이것도 안 되고 또 어느 경우도 안 된다. 4개 중에서 빵개를 뽑고 6개에서 5개를 뽑는다. 이것도 안 된다. 그럼 계산을 이제 각자 해보면 되겠고 계산하기 위해서 조금 복습을 하면 4C4는 뭐예요? 4C4는 1이죠. 4개 중에 4개를 다 뽑는 경우는 그냥 다 가져와. 이런 한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럼 사시형은 뭘까? 사시형은 4개 중에서 하나도 안 가지고 오는 경우죠. 안 가지고 올래? 라는 한 가지 선택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도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그럼 4C3은 뭘까? 4개 중에 3개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4개 중에 하나만 버린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4개 중에 하나만 버린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토대로 각각 계산을 해볼게요. 조금 더 복습을 하자면 4P4는 뭐예요? 4P4는 4, 3, 2, 1 이거죠.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헷갈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1137번. 5켤레의 신발 10짝 중에서 5켤레의 신발 10짝이래요. 그러면 나는 이것도 그냥 글로 읽으면 머릿속에 이미지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할게요. 5켤레. 5켤레 근데 오른쪽 왼쪽 구별을 할 수 있죠. 오른쪽 왼쪽 이렇게 구별을 해볼게요. 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5켤레인데 10짝이라는 거는 이 낱개로 세었을 때는 10개라는 소리죠. 자, 요렇게 5개 켤레 신발 10짝 중에서 6짝을 선택한대요. 그러니까 낱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그냥 선택한대. 그냥 뽑기만 한다는 거죠. 선택을 한대. 근데 그 중에서 2켤레, 요렇게 해야 한 켤레고 이렇게 해야 2켤레죠. 이 2켤레만 짝이 맞는데요. 이렇게 2켤레만 짝이 맞는데요. 그러면 얘는 짝이 안 맞는 애들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나는 일단은 짝이 맞는 2켤레를 먼저 골라 놓을게요. 짝이 맞는 2켤레 어떻게 고르냐? 이 5커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2커플 선택할 텐데 누가 들어올래? 5커플 중에 하나. 나머지 4커플 중에 하나.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짝이 맞는 2켤레 선택하는 경우는 5커플 중에 2커플을 선택하면 되겠다. 자, 요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자, 그럼 이거를 썼으면 그냥 진짜 이렇게 뽑아놔도 상관없어요. 어, 이게 없으면 이제 또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2개를 뽑았다. 그래, 이거를 뽑았다고 하자. 요렇게.
이렇게 뽑았다고 하자. 그러면 남는 게 요렇게 6개가 남는다는 게 그냥 한눈에 보이니까 6개가 남는데 2개를 뽑아야 돼요. 2개를. 자, 어떻게 할까? 이거 곱하기로 연결하는 걸 이해하죠? 요렇게 6개를 다 뽑아야 하나가 완성되니까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요. 4개만 뽑은 거니까. 자, 이제 일단 6개. 요 낱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겠죠? 6개 중에 2개를 뽑아. 그런데 어떻게 뽑는 경우는 안 돼요? 요렇게 2개를 뽑는 경우는 안 되죠. 그러면 세 켤레가 짝이 맞는 거니까. 요렇게 2개 뽑는 경우도 안 되고, 이렇게 2개 뽑는 경우도 안 되고, 이렇게 2개 뽑는 경우도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경우는 빼자. 자, 요렇게 2개 뽑는 경우는 요런 식이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고, 자, 조금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렇게 풀어봤어.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5커플 중에 짝이 맞는 2커플을 일단은 선택을 하고, 걔를 요렇게 뽑은 상태까지 지금 됐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2개를 뽑아야 되는데, 요런 식으로 뽑는다는 거죠. 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뽑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3커플 중에서 2커플은 선택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런 식으로 뽑아야 될 테니까. 자, 3커플 중에서 2커플을 일단 선택을 하긴 하는데 그 선택한 게 다 들어오는 건 아니죠. 이 2커플을 선택을 했어.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둘 중에 하나만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둘 중에 누가 들어올래? 2명 중에 1명. 그리고 이 둘 중에 누가 들어올래? 2명 중에 1명. 이렇게 해야 저요, 얘가 쏙 이렇게 돼서 완성이 되죠. 자, 2가지 방법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138번. 서로 다른 6켤레 신발 12짝. 항상 그냥 눈으로 글을 읽고 항상 질문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한 짝,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6켤레, 12짝 됐죠? 여기서 4짝, 4개를 임의로 선택할 거래요. 선택. 그냥 뽑기만 한다. 나열하는 거는 상관 안 한다. 그런데 꼭 한 켤레만 짝이 맞아야 된대. 아, 요렇게만 짝이 맞아야 된대. 그러면 1137번에서 자세하게 했으니까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켤레 맞는 거 이거 6커플 중에 한 켤레를 선택하겠죠? 자, 그리고 요 나머지 2개는 어떻게 돼요? 요거를 한 켤레 얘를 선택하기로 했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남죠. 10개에서 2개를 뽑으면 되겠다. 10개 중에 2개를 색깔을 바꿔서 10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겠다. 하지만 어느 경우는 안 되냐? 이렇게 2개 뽑는 한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2개 뽑는 경우도 안 된다. 이렇게 2개도 안 되고, 이렇게 2개도 안 되고, 이렇게 2개도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총 5가지 경우를 빼자. 요렇게 첫 번째 방법으로 풀었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됐죠? 일단은 짝이 맞는 거는 6켤레 중에 한 켤레를 선택해서 짝이 맞는 거 하나 뽑고, 요렇게 2켤레는 나머지 5커플 있죠? 나머지 5커플 중에 한 커플을 선택한 다음에, 아니죠. 2커플을 선택하죠. 두 커플을 선택한 다음에 요 커플 선택했어. 선택한다고 얘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둘 중에 하나, 여기서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쏙 이렇게 넣는 거죠.